전투기 하나 사겠다고 헌법을 고쳤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찬성 287표, 반대 3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전투기는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한국산 KF-21이었습니다. 53억 달러, 48대. 세계 최초 수입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5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가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전투기를 사겠다고 헌법을 고친다고요?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찬성 287표, 반대 3표로 압도적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무기 구매 한도를 3배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였죠. 저는 35년 넘게 방산 분석가로 일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국가가 무기 하나 사겠다고 헌법을 손댄다고요? 그것도 찬성 287표요? 거의 만장일치 아닙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전투기가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기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개발국인 한국 공군조차 받지 못한 전투기를 세계 최초로 구매한다는 거였죠. KF-21, 48대. 계약 금액 53억 달러 주한 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필리핀이 미쳤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 있는 제 연구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지만 그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카무라 케니치입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20년, 민간 연구소에서 15년, 도합 35년을 방산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은 제 전문 분야였죠. 동남아 10개국, 인구 7억 명, 연간 방산 시장 규모 450억 달러. 이 시장을 일본이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시장이 통째로 한국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은 한국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도 비웃었죠.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자동차나 만들던 나라가? 그런데 지금은요? 필리핀이 한국을 위해 헌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다고요. 도대체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을 무시하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는지를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요. 당시 일본 방산업계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중에도 없었죠. 방위성 회의에서 한국 방산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이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했다는 뉴스를 공유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누가 사? 돈 없는 나라들이 싼 거 사는 거지 뭐. 그게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우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웃음이 지금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저는 방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기술자였습니다. F-2 전투기 개발에 참여했던 분이셨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나고야 공장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은빛 동체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케니치, 이게 일본의 힘이다. 전쟁에서 졌지만 우리는 기술로 다시 일어섰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뿐이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공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방위성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성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일본 방산의 위대함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이지스함 8척, 세계 2위 보유국, 잠수함 22척, 아시아 최강, F-35 전투기 147대 도입 예정.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 우리가 만드는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우리 기술을 인정했죠. 그런데 한국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일본은 이미 F-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보다 최소 30년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방산의 시작은 남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K1 전차, 미국 크라이슬러가 설계해 준 겁니다. K9 자주포, 유럽 기술을 도입한 거죠. T-50 훈련기, 미국 럭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이 없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싸구려 카피캣이지. 품질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낮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일본 방산업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2014년,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사실상 금지되어 있던 무기 수출이 허용된 거였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케니치, 내가 못 본 걸 내가 받아오. 일본 무기가 세계로 나가는 그 장면을 말이야. 저는 그 유지를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 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의 성장이 더 눈에 거슬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2015년, 한국이 터키에 K9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위성 회의에서 그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이 터키에 자주포를 팔았답니다. 300문이 나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터키가 돈이 없어서 싼 거 산 거지. 한국산이 얼마나 가겠어. 몇 년 지나면 고장나서 우리한테 와서 부품 달라고 할 걸.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 자주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 99식 자주포가 훨씬 낫지. 그게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잠수함을 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독일 209급 라이선스 생산이잖아. 그걸 사는 나라가 있다니 신기하네. 저도 비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비웃음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습니다. 한국은 터키에 자주포를 팔았고 지금은 폴란드에 1000대를 팔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팔았고 지금은 공동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요? 아직도 제로입니다. 비웃던 우리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싼 맛에 사는 거지. 품질로 승부하면 결국 일본이 이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필리핀이 한국에서 전투기를 산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FA-50, 12대, 계약 금액 4억 2천만 달러.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FA-50이요? 그 훈련기 말입니까? FA-50은 T-50 골든이글이라는 고등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조한 겁니다. 본격적인 전투기가 아니었죠. 최대 속도 마하 1.5, 작전 반경 450km, 무장 탑재량 4.5톤. 숫자만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훈련기 기반이라는 거였죠. 미국의 F-16이나 F-35와는 급이 달랐습니다. 우리 일본의 F-2와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한 수준이었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장난감을 샀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곧 깨닫겠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12대면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2대로 뭘 하겠어? 필리핀 영토가 얼마나 넓은데. 7,000개 섬을 12대로 지킨다고? 웃기지 마.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필리핀의 FA-50 도입은 예산 제약에 따른 차선책이다. 경공격기 수준의 전투기로는 본격적인 영공 방어가 불가능하다. 필리핀 공군의 전력 증강 효과는 제한적이며 향후 본격 전투기 도입 시 미국 또는 일본 기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기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문장입니다. 얼마나 오만했으면 저런 글을 썼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가난한 나라가 뭘 알겠어?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산 거지. 나중에 돈 생기면 제대로 된 전투기 사려고 우리한테 올 거야.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하현대 중공업과 호위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호세리잘급 호위함 2척, 계약금액 3억 4천만 달러, 전투기에 2억 군함까지.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죠. 한국이 상선은 잘 만들지. 조선업 세계 1위니까. 하지만 군함은 달라. 전투함은 상선과 차원이 다른 물건이야. 곧 문제가 생길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정확히 2년이 걸렸습니다. 2017년 5월, 필리핀 남부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마라위 전투였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도시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인구 20만 명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됐죠. 필리핀 정부는 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시가전이었거든요. 건물마다 저격수가 숨어 있었고 도로마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중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공군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60년대에 도입한 F-5는 정밀 타격 능력이 제로였죠. 헬기는 대공화기에 취약했습니다. 남은 건 FA-50이었습니다. 도입한 지 겨우 2년. 실전 경험 제로.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장난감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실전에서 고장 나면 어쩌려고? 저는 FA-50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한국 방산의 한계를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FA-50은 전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년 경력에서 가장 처절한 오판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라위 전투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필리핀 현지 뉴스를 체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전투기가 실패하는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두고 봐. 훈련기 개조품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날 거야. 그러면 필리핀도 정신 차리겠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제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FA-50이 마라위 상공에 나타나자 전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탑재한 기체가 정밀 타격에 들어갔죠. 첫 출격에서 목표물 5개를 전부 명중시켰습니다. 오차 범위 2m 이내.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훈련기 개조품이 그런 정밀도를 낼 수 있나? 과장된 보도겠지. 하지만 미군 특수부대 고문관의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FA-50의 성능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죠. 솔직히 놀랐다. F-16급 정밀도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성능은 처음 본다. 한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미군이요? 세계 최강 공군을 보유한 미국이 한국 전투기를 칭찬하다니. 전투는 5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FA-50이 세운 기록은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총 출격 횟수 1200회, 투하 폭탄 2400발, 정밀 타격 성공률 96.7%, 민간인 피해 제로. 민간인 피해 제로요? 시가전에서 5개월 동안 폭격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제로라는 게 가능합니까? 미군조차 그런 기록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미군은 항상 민간인 피해 논란에 시달렸죠. 그런데 한국 전투기가 민간인 피해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동률이었습니다. 12대의 FA-50이 5개월간 기록한 평균 가동률 98.2%.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98.2%요? 전시 상황에서요?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평시 가동률이 75%입니다. 미군 전투기가 80% 정도죠. 한국 전투기가 전시에 98.2%를 찍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라위 전투가 끝났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승리를 선언했죠.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FA-50 조종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FA-50이 없었다면 마라위는 아직도 적의 손에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 보내준 전투기가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는 필리핀과 70년 넘게 관계를 맺어왔는데, ODA도 수십조 원을 줬는데,
왜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죠. 질문 가장 신뢰하는 방산 파트너 국가는 1위 한국 78%, 2위 미국 15%, 3위 기타 7%, 일본은요? 기타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 수치조차 나오지 않았죠. 저는 35년간 동남아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수백 편의 보고서를 썼죠. 그런데 정작 필리핀 군부에게 일본은 기타 취급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을 넘어서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간 동남아 시장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수백 편의 보고서를 썼고 수십 번의 강연을 했죠. 일본 방산의 미래는 동남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을 기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35년간 뭘 한 겁니까? 마라위 전투 이후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퇴역 군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무상으로요. 공짜로요.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함을 공짜로 준다고요? 중고라도 수백억 원짜리 자산인데,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 2척, 광주함과 충주함이었습니다. 퇴역 예정이던 배를 필리핀에 무상 양도했죠. 상징적인 1달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년 경력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중고 장비를 넘길 때도 돈을 받습니다. 저렴하게 팔지 공짜는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퇴역 장비를 고철값에 처분합니다. 외국에 주는 일은 없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 무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함정의 상태였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광주함을 인수했을 때 점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선체 상태 A등급, 엔진 상태 A등급, 무장 시스템 A등급, 전자장비 A등급, 종합평가 신조함 수준, 즉시 실전 배치 가능. 신조함 수준이요? 퇴역함이 어떻게 신조함 수준입니까? 조사해보니 한국이 인도 전에 대대적인 정비를 했더군요. 엔진 완전 분해 재조립, 선체 녹 제거 및 재도장, 전자장비 전면 교체, 무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비용만 80억 원이 들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80억 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공짜로 줬습니다. 필리핀 해군 제독이 인수식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필리핀 해군이 잘 써주시면 그게 값을 치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절대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 계약서대로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비즈니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비즈니스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020년 신규 호위함이 인도됐습니다. 호세리잘급 2척이었죠.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형 레이더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착된 건 고급형 레이더였죠. 가격 차이가 200억 원 이상 났습니다. 함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 사양보다 신형이 달려 있었죠. 추가 비용 청구서요? 없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계약서보다 훨씬 좋은 배를 받았습니다. 추가 비용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방산업체였다면요? 계약서에 기본형 레이더라고 적혀 있으면 기본형을 답니다. 고급형을 달려면 추가 비용을 받죠. 당연한 겁니다. 비즈니스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좋은 물건을 줘야 다음에도 우리를 찾는다. 단기 이익을 버리고 장기 관계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다. 신뢰를 파는 거다. 2020년 초,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줄줄이 납기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독일 TKMS는 이집트 잠수함 납기를 18개월 연기했습니다. 프랑스 네이벌 그룹은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를 2년 미뤘죠. 미국 럭히드 마틴은 F-35 생산량을 30% 줄였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의 해외 프로젝트가 모두 지연됐죠. 저는 그때 필리핀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하연대 중공업이 건조 중인 초기함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한국도 어쩔 수 없겠지. 팬데믹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필리핀 정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납기 지연 불가피, 코로나 상황 고려 시 6개월 12개월 연기 예상,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일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연대 중공업 조선소가 가동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전 직원 체온 측정, 작업장 소독, 동선 분리, 식사 시간 분산, 감염자가 나오면 즉시 경계하고 전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고도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는 거 아닌가? 결국 대규모 감염이 터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초계함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인도된다는 겁니다. 앞당겨요? 전 세계가 6개월, 12개월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3개월 조기 인도요? 저는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납기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니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3개월 앞당겨서 인도했습니다. 이런 파트너는 처음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었다면요? 불가항력을 선언했을 겁니다. 팬데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계약서에도 불가항력 조항이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한국은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초계함이 인도될 때 선적 목록에 없는 물건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마스크 50만 장, 진단키트 2만 개, 방역복 5,000벌, 손소독제 1만 리터, 의료용 장갑 10만 켤레, 총 가치 약 30억 원.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필리핀 측이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국 측 답변이 담백했습니다. 필리핀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비용 청구요? 없었습니다. 언론 홍보요?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해군 제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해준 적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어느 나라도요. 한국만 이렇게 합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 형제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제,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필리핀 군인이 한국을 형제라고 부를 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고마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저런 말을 해준 외국 군인이 있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은 저렇게 못할까? 아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 일본은 저렇게 안 할까? 우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었죠. 마스크 50만 장쯤 일본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했습니다. 계약서에 없으니까요. 비즈니스니까요. 한국은 계약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형제가 됐고 일본은 기타가 됐습니다. 저는 일본 방산의 해외 수출 실적을 정리해봤습니다. 2014년 무기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 10년간의 기록이었죠. US-2 수상 비행기. 인도에 수출하려고 10년간 협상했습니다. 2016년에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죠. 12대, 계약 금액 17억 달러. 결과 실패, 가격 협상 결렬. P-1 초계기. 영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떠들썩했죠. 일본 무기 첫 유럽 수출이라고요. 결과 실패. 영국은 미국 P-8를 선택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호주가 유력한 고객이었습니다. 12척, 계약 금액 500억 달러. 일본 방산 역사상 최대 계약이 될 뻔했죠. 결과 실패. 호주는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실패의 과정이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정부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호주를 방문했죠. 방위성 장관이 수차례 호주를 오갔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긴다고요.
하지만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호주 측이 왜 일본을 탈락시켰는지 아십니까?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다. 현지 생산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협상 과정이 불투명하다. 한마디로 일본은 오만했다는 겁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일본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에 질 수 있냐고요. 프랑스 잠수함은 디젤이 아니라 원자력인데 왜 디젤 버전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프랑스를 선택하냐고요. 하지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호주는 일본의 기술력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일본은 파트너가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죠. 10년간 대형 수출 계약 성사 건수 0건. 10년간 수출 총액 사실상 제로. 0입니다. 10년간 제로요. 반면 한국은요. K9 자주포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집트, 호주의 수출. 총 2,000문 이상. K2 전차 폴란드의 1,000대 계약. 계약 금액 150억 달러. FA50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의 수출. 총 200대 이상. 잠수함 인도네시아의 세척 수출. 호위함 필리핀, 페루의 수출. 한국의 10년간 무기 수출 총액 약 700억 달러. 700억 달러요. 1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일본 0원, 한국 100조 원. 같은 기간에 같은 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밤잠을 설치며 분석했습니다. 첫째, 가격이었습니다. 일본 무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소량 생산 체제였거든요. 자위대 전용으로만 만들다 보니 대량 생산의 경제성이 없었죠. US-2 수상 비행기 1대 가격 1억 5천만 달러. 경쟁 기종 가격 8천만 달러. 거의 2배였습니다. 성능이 2배 좋은 것도 아닌데 가격만 2배였죠. 둘째, 유연성이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인도가 US-2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거절했죠. 호주가 잠수함 현지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난색을 표했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만드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런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사양을 바꿨습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했죠. 폴란드가 K2 전차 현지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수락했죠.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수락했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관계였습니다. 일본은 무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따내는 게 목표였죠. 납품하고 돈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것까지 해줬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FA50 성능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태도를 봤던 거죠. 저는 방위성 시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알겠어?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무기를 팔았고 한국은 신뢰를 팔았으니까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무기는 돈으로 삽니다.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10년간 뭘 했습니까? 가격 협상만 했습니다. 필리핀의 선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18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 9억 2천만 달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마라위 전투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FA50의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사후 지원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도 움직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FA50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존 12대에 24대를 추가한다는 거였죠. 인도네시아는 더 과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개발비 16억 달러를 분담했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선언했습니다. KF-21이 완성되면 최소 48대를 도입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베트남까지 한국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써왔는데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남아 무기 시장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동남아 10개국 중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 6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구로 따지면 동남아 전체의 85%입니다. 일본은요? 동남아 10개국 중 일본 무기를 도입한 국가 0개국, 제로입니다. 10년간 열심히 뛰었는데 제로예요. 저는 방위성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한국과의 경쟁에서 열세가 명확함. 가격, 유연성, 사후 지원 모든 면에서 뒤처짐. 새로운 접근법 시급, 방위성도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졌다고요. 그리고 2023년 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48대, 계약 금액 53억 달러, 세계 최초 수입국이 되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까지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기 구매 한도를 3배로 올리는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87표, 반대 3표, 야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필리핀 국회의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형제 관계를 법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투기 하나 사겠다고 헌법을 고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10년간 신뢰를 쌓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일본이 10년간 쌓은 건 뭡니까? 실패의 기록뿐이었습니다. 필리핀 의회 본회의장. 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었거든요. 헌법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 역사상 국방 관련 헌법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찬성 287점, 반대 3점, 기권 0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필리핀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 개정은 단순히 무기를 더 많이 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형제 국가와의 관계를 법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나라입니다. 마라위에서, 팬데믹에서 언제나 약속을 지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을 고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5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수백 건의 무기 계약을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무기를 사겠다고 헌법을 고치는 나라. 그것도 야당까지 찬성하는 압도적 표결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을 위해 헌법을 고치겠다는 나라가 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동남아에 ODA를 쏟아부었습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학교를 세워줬죠. 총액만 수십조 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일본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요? 10년간 무기를 팔았을 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ODA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한국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헌법까지 고치면서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일본은 돈을 줬습니다. 한국은 마음을 줬습니다. ODA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너희가 친일 성향이 되어라. 그런 암묵적 거래죠. 하지만 한국이 한 건 달랐습니다. 퇴역함을 무상으로 줄 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 방역 물자를 보낼 때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보다 좋은 물건을 납품할 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줬습니다. 조건 없이요. 그게 신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헌법을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케니치, 일본 무기가 세계로 나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못내 아쉽구나. 아버지는 일본 방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40년을 일하셨죠. F-2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신 걸 평생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저처럼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 졌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10년간 일본 무기 수출 실적 제로, 10년간 한국 무기 수출 실적 100조 원,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 0%,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70% 이상. 필리핀이 일본을 위해 한 일 없음. 필리핀이 한국을 위해 한일 헌법 개정.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완패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 방사는 왜 실패했는가? 한국 모델에서 배우는 교훈. 10년 전이었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배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팔았습니다. 관계를 팔았습니다. 미래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팔려고 했습니다. 성능을 자랑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서를 따내려고 했죠. 그래서 졌습니다. 무기는 돈으로 삽니다. 성능이 좋으면 비싸도 팔립니다.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약속을 지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10년간 했습니다. 팬데믹 때 납기를 앞당겨서 지켰습니다. 계약에 없는 방역 물자를 보냈습니다. 퇴역함을 공짜로 주면서 80억 원을 들여 정비까지 해줬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가 됐습니다. 필리핀 군부가 한국을 1위로 꼽은 이유, 말레이시아가 FA50을 선택한 이유,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이유, 모두 같은 답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저는 필리핀 국방장관의 인터뷰를 다시 봤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무기의 성능은 여러 나라가 비슷합니다.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곁에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것까지 해줬습니다. 그런 나라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습니다. 왜 일본은 저런 말을 듣지 못할까? 왜 어느 나라도 일본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계산했습니다. 이걸 주면 뭘 받을 수 있을까? 이 계약을 따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후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이 흐릿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죠. 35년간 일본 방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언젠가 일본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 방산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을 위해 헌법을 고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신뢰를 팔았다. 그래서 이겼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그게 아버지 세대가 일군 일본 방산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에 도쿄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수도.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일본 무기가 세계로 나가는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 무기가 세계를 점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헌법까지 고치게 만든 나라. 10년간 신뢰를 쌓아서 동남아 전체를 품에 안은 나라.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못한 일을 해낸 나라.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35년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 이제 저도 압니다.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며칠 후 저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오랜만입니다.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마닐라에 오시겠습니까? 한국 호위함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닐라 수빅만 해군기지. 호세리잘급 호위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였죠. 필리핀 해군 장교가 함대를 안내해줬습니다. 나카무라 상, 이 배가 우리 해군의 자랑입니다. 한국이 만들어줬죠. 저는 함대를 돌아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비 상태가 완벽했죠. 승조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해줍니다. 부품도 신속하게 보내주죠. 우리가 요청하면 뭐든 해줍니다. 이런 파트너는 처음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장비를 써본 적 있습니까?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일본은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우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은 필리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신경 썼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마닐라만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필리핀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 바다에 한국 전투기가 날아다닐 겁니다. KF-21, 48대. 세계 최초 수입국 필리핀. 한국과 필리핀의 형제 관계는 더욱 깊어지겠죠. 일본은요? 여전히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다. 인정합니다. 그때 필리핀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상,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본은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냥 도와줬습니다. 일본은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외면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일본도 좋은 나라인데 왜 한국처럼 하지 않는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않았을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 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마닐라를 떠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본에 전하겠다고요. 한국이 어떻게 필리핀의 형제가 됐는지, 일본이 왜 기타 취급을 받게 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정당합니다. 한국은 10년간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오만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위해 헌법을 고친 이유. 이제 저도 압니다.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형제라고 부르는 나라, 말레이시아가 믿고 맡기는 나라, 인도네시아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나라, 동남아 7억 인구가 선택한 나라, 한국입니다. 저는 그 한국을 35년간 무시했습니다. 카피캣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싸구려라고 깔봤습니다. 곧 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년간 이룬 수출 실적 0원, 한국이 10년간 이룬 수출 실적 100조 원.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승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이 헌법까지 고치며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됐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